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의 추석 밥상. 모두 모여서 겸상하는 거 안 됩니다. 겸상은 안 됩니다. 되도록 나눠서 식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식사 중에는 대화를 좀 줄여야 됩니다. 명절 때 식사 중에 대화를 줄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그나저나 올해 추석 밥상 민심을 흔들 이야기는 뭘까요? 추석 밥상머리 화두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오선 안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 기자님 혹시 주저주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저녁을 열고 예. 주진우 DJ를 들으며 네. 밤을 힐링한다. 아, 그래요? 주저주밤. 누가 만들었어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오늘 주저주밤의 주인공 주진우 기자가 또 서울 오라고 그래서 네. 오산서 여기까지 고속도로가 꽤 많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여기에 왔습니다. 또 내려가는 길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주 기자가 불러서 이렇게 추석 알았어요. 올라왔습니다. 알았어요. 명절 정치인들 바쁩니다. 특별히 오선 중진 의원 바쁜데요. 바쁜 명절 보내시는데 이번 명절은 좀 뭐가 다르신지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우선 언택트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고향에 가는 것도 끓여지고 예.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서로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네. 언택트 최초의 언택트 추석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예. 저희 역시도 이제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시간이면은 지금 16년째 택시를 몰고 모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예. 위험하다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유의 택시를 못 모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명절 때마다 택시 민심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몰고 지역민들을 만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저 서해 공무원 피살로 네. 편치 않는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 그래도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힘내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어. 자, 근데 지역민들은 조금 지역민들한테도 지금 그 비대면으로 방송하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전국에 또 안민석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추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택트 추석 그리고 서해안 공무원 피살로 편치 않은 추석을 보내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족과 함께 마음 따뜻한 그런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대표 같네요. 인사하는 거 보니까. 네. 자, 안민석 의원이 모든 질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이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의원님 이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분이 범생이거든요. 범생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범생이에요. 천성이 또 심성도 착한데 그런데 말도 고분고분한데 욕설하셨어요? 하지 않은 욕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하고 예. 문자를 주고받다가 주 기자하고 예. 우리는 뭐 또 사인 간에 사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럴 수 있죠. 않습니까? 예. 제가 주 기자한테 이렇게 편하게 장난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뭐 문자가 잘못 가버린 거예요. 예. 그 하나의 해프닝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민석 접속을 의원은 끄네요. 네. 제가 올해 뵀는데 좀 심성이 유약해가지고요. 남한테 이렇게 그런 소리 잘 못하시는데. 네, 저는 남한테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또 오선 중진인다다가 국회 외통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종전선언을 했으면 이런 사태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또 논란이 되는 거죠? 왜 논란이 되죠? 그러게요. 2018년도에 예.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 논의가 또 돼야 되고 네. 등등의 어떤 북미 관계의 이제 개선이 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2018년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네.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서해의 이번에
피살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저희 주장이고요. 네. 이럴수록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우리가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상임위에서도 주장인데요. 네. 이게 지극히 2008년도에 예.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가 예. 국회 연설에서 네. 박광자 피살 사건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피살될수록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극에 치닫을수록 더욱더 남북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런데 자, 홍준표가 당시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맞고 예. 안민석이가 이야기한 거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 홍준표는 맞고 안민석은 틀렸습니까? 아니,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예요. 네. 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참하게 우리 민간 공무원이 피살당한 이런 시점에 더욱더 평화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말씀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님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지극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 안민석을 좀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을. 그렇죠? 왜 그럴까요? 특히 제1로 시작되는 그 언론에서 저에 대한 너무 너무 관심을 과하게 보여주셔서 네. 제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강해요. 요새 네. 그래도 그럼 맹활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아니 저에 대한 부담을 기대와 관심을 꺼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그냥 묵묵하게 하루하루 주기자가 뭐 하루살이라냐고 비하냐 그릴 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의정활동하는 그러한 초선 같은 오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인데요. 알았어. 겸손 안민석 의원. 너무 모 언론에서 지나치게 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꺼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안민석 의원이 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대통령 어디 있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 이전에요. 네.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것은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이제 대책도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 남과 북의 입장이 많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와 북측의 주장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남한 당국에서 시신을 찾기 위한 지금 노력을 10일째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시신 소각을 했냐 안 했냐 이 주장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 민심을 흔들 이슈는 얘기하는데 안민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친 김성태 전 의원 등장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서로.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성태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오선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또 인사해 주시죠. 아주 당혹스럽고 네. 뭘 당혹스러워 절친끼리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최근에는 네.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네. 저하고 상종을 하지 맙시다. 그거는 제가 김성태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제가 드린 거예요. 동기부여. 네, 근데 채찍질. 이렇게 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휴, 참. 요즘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우리 안민석 의원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왜요? 잘 이제 이렇게 환기시켜 보십시오. 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네. 해외 방문 첫 미국 방문. 미국 방문할 때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전용기 같이 대통령 타고. 전용기에서 네. 민주당 인사를 제일 첫 번째로 모시고 나가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죠. 바로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그때 안민석 의원의 모습은 집권당 그러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진중하고 또 나름대로 성숙한 그런 어정 활동을 통해서 국정 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예. 그거는 대통령께서 저를 챙긴지 안 챙긴지 어떻게 단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요 대통령 근래 사이에 어떤 미룰감가 있는지 요 어떻게 근래 아세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발언의 행태들이 비단 이건 우리 야권을 향해서 어떤 그런 때로는 공격성 발언이나 또 어떤 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발언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죠. 안민석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식적이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네.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대통령의 책임이기 이전에 책임은 아니죠. 대통령께서 가장 국민을 중시한다 그랬고 항상 사람을 중요하게 제일 우선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돼서 표류돼서 그래서 북한 영역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내용을 우리 우수한 한미 감청 그러니까 SI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청와대 보고가 됐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사 제켜두고 그 문제를 신속하게 송환을 요청하는 등 그 표류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당국에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지금이. 말씀도 하셨죠. 예. 그 지난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때는 첩보 조각에 의한 이 피살의 가능성과 또 이게 불탄 게 뭔가에 대한 이 첩보에 대한 해석들을 NSC 회의에서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아침 8시 반에 대통령에게 이것이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두 분끼리 국민들에게 추석에 알려라. 만났는데 그렇게 덕담부터 좀 시작하지. 말씀하시는데. 덕담이라도 좀 하지.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과거에 저 세월호 7시간처럼 누가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이 대통령이 놓쳤다고 방송 봅니까? 진행자는 주진우 기자예요. 퀸의 I want to 문재인 break free 대통령도- 들으면서 추석 덕담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엄마는 아영이 머리를 빗어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아영이는 두돌 때 두개골 조기 유합증 진단을 받아 두개골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술은 흉터뿐 아니라 뇌병변 지적장애까지 남겼습니다. 의사소통은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 아영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엄마인데요.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영이의 모든 마음이 녹아있다는 걸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엄마 사랑해요. 아영이가 내뱉는 비타민 같은 그 두 글자에 엄마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명 또 강원도 일부 지역인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저녁까지는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비가 저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 강우량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방, 충청도 북부 내륙 지역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다만 동풍이 더해지는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비가 내일 오전까지도 좀 더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강원도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부지방은 일찌감치 구름에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기온 변화가 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예상되는데요.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며 기온이 떨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를 비롯해 전국 19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8도, 지금까지 4.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city. 사라진 보수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진짜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원조 보수, 진짜 보수, 진짜 보수당 진보당 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미국 유학파 거기다가 공군 중위로 40개월 복무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진짜 보수예요. 미국에서 연애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 시민권자 교포하고도 결혼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학했지 뭐였지. 진짜 보수는 안민석인데 그렇죠. 그렇죠. 제 스펙을 보면은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석박사를요. 석박사 다 했고요. 6년, 서울대를 나오고 6년 미국 동안 했고요. 석박사 예. 했고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특히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 파이로트들을 제가 40기로 가르쳤어요. 네. 지금 이제 공군사관학교 43기, 44기, 45기, 46기까지 지금 파이로트 몰고 있는 중령, 대령 저분들이 제가 가리킨 저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파인데 파이로트 몰고 있는 게 뭐야 이게. 그만큼 네. 저 팬텀을 몰고 있는 네. 파이로트들이 제 제자인데요. 그만큼 제가 투철한 안부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의원님은 보면은 노조 노동자 출신이고 노조 운동하셨고 희한하게 사우디에서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돼야 돼요. 그렇지. 제가 국민의 힘인가요? 뭔가요?
그쪽에서 제가 남의 있어야 정당 되고 이야기할 때는 있어야 되고 아주 존중스럽게. 김성태 의원님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될 그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운명이 또 우리 서로를 또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 안민석 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 5선 의원으로서 한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요 근래 헌정 역사상 70년 사이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내리 저는 별론데 이제 쉽지 않은데 오산 시민들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 저분이 다 좋은데 네. 본인 말씀대로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했어요. 네. 쉽게 그런 말씀 말하면 뭐하러 하셔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보내주는 그 학자금으로 네. 미국 유학 생활을 쉽게 했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저분이 그 미국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에 이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 시신을 처리하는 네. 곳이죠. 거기에서 시신을 닦으면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국에는 학비를 장례식에 시신 닦고 그러지 않고요. 병원에서요. 예, 병원에서 병원에서 시신 네. 닦은 거 맞아요? 예,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미국 학업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군대 생활도 나름대로 공군에서 중위까지 40개월 군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 감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 발전의 이 공과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좋은 교육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민주당에 그러니까 좀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로 완화시키면서 평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좀 상당한 공조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남북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와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에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 통이라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민석 의원님 미국 통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랐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특수한 관계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미국 입국할 때마다 네. 미국 공항에서 특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기 국정농단 파헤칠 때 그렇죠.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취재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관계 그래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께 네. 이유를 모르겠다. 네. 좀 이유라도 좀 알자. 그랬더니 뭐래요? 미국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되고 떨리고. 아니 대통령이란 근데 왜 외교부 장관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야 네. 편안하게 미국을 들어갈 수 대통령 있는 전용기 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대우를 안 그때는 해줘요? 안 그랬죠. 아니 대통령 전용기 제가 한번 탄 게 그렇게 세민하고 부러우세요? 누구요? 제가요? 주 기자나 우리 아니야. 김성태 내가 왜요? 내가 왜?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공항에서 왜 뭐 쓸데없이 안민석 의원을 입국 절차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저분이 그냥 기본이 한 서너 시간을 불쑥불쑥 가서 일을 제법 많이 벌리신 분이에요. 저기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님이 네. 참 훌륭하고 정치인으로서 손색이 없으신 분인데요. 손색이 없어요? 한 가지 그 단점 딱 한 가지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저를 보면은 뭔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민석을 흔들고 컴을 잡을까 디스를 할까? 안 의원님.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들어보면은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띄워주는 척 하시면서 갑자기 디스를 확 해버리시니까 제가 지금 사회자로 이게 중립을 굉장히 잡겠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사회자로서 지금 중심을 아니, 오늘 잡겠습니다. 할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제 시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할 얘기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자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외통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어찌 통과를 시킨다 그런 얘기만 있다가 쏙 사라졌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법안을 제출하면은 20일간의 숙련 기간을 지나면은 자동 상정되는 것이 이제 국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정을 보류를 하자고 이번에 그 야당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한 그것은 또 국회법에도 있어요. 네.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야당의 주장은 지금은 종전선언 이런 촉구기란 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민간인이 이렇게 피살된 이 시점이 예. 종전 촉구안을 상정할 때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상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정 기간 또 이제 지나서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보류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상정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해서 그저께 이제 상정이 이제 보류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시점상으로 이번에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종전선언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찬성은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때가 이런 아니다를 이야기는 지금 몇십 년째 10년 합니까?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해왔던 그런 논리를 똑같이 그 반복하는 것이죠. 안민석 의원이 참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요? 아니 전에는 방송을 보면은 네. 이 방송은 한 사람이 한 2분 이상 발언을 해버리면은 네. 그 좋은 내용들이 좀 금방 피로해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그 종전선언 특별 결의안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집착을 하고 계시다는 게 알겠어요. 이 방송에서 드러나는데 자, 네. 지난 9월 28일 날 애통위에서 네. 안민석 의원이 속한 상임이죠. 종전선언 이 특별 결의안이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박진호 의원님도 저렇게 논리였어요. 아니,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하셨어요.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돼 가지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서 그분이 그 6시간 동안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또 그 시신마저도 기름을 부어서 훼손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 이해와 동의와 참여 속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안민석 의원님 그걸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10월달 국정화사 마친 다음에 11월달 법안 그 소위 논의할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11월달 정도면은 이번 이 서해안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 다 마무리됐을 때라고 전제를 하면은 11월달에 통과시키고 정기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안을 결의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아쉽고요. 만약에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그럼 종전선언 찬성했습니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안민석 의원님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코로나 대응은 정부가 여당이 좀 잘하고 있지요. 김성태 아니 전 안민석 의원이 코로나 극복 민주당 대응위원장인데 네. 마스크 코로나. 하나는 오늘 이 지금 현재 스튜디오 이 방송을 정확하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코로나 예. 19 예.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 공동체제 참 중요한 직함 맡으셨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옛날 같으면 저 마스크 잘 안 쓰고 방송할 건데 누가요? 이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님.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 이 스튜디오 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저렇게 디스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스크도 잘 쓰시고 확실히 사람이 좀 달라지긴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 잘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죠. 코로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K 방역은 네. 상당히 모범적이죠. 네. 자, 저희 더군다나 수준 국민안보위원회 높은 국민 의식, 시민 의식이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저희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국난극복위원회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계 본부가 있는데 세계 본부 이름이 뭡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띄엄띄엄 마시고 거기에 방역본부가 있고 경제본부가 있고 사회본부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지적을 하세요. 좀 안민석 의원님이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내가 한마디 해줘야 돼요. 네. 안민석 의원이 오랜만에 네. 민주당 내에서 5선 의원으로서 네. 중요한 당직을 하나 맡으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걸 그건 내가 부인하지 잘, 않겠습니다. 그걸 잘 알아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또 방역대책 공동본부장이신 안민석 의원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고요. 다시 세계본부가 뭐라고 아니, 그랬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의원님 그 얘기 할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국민의힘에서 네.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안보다 좀 발목 잡기 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자, 뭐 제1야당이 예. 뭐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1인 시위하고 조호영 있습니다.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1인 시위가 되고 있죠. 예.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이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맥없이 그냥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데 이걸 국민의 입장의 목소리를 이 분노를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합니까? 서해안 민간인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 몇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야, 이거 마치 14년 세월호 때 데자뷰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올림머리를 했습니까? 최순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요일 날 8시 30분에 정식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고 국민대륙에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일정도 소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호 7시간은 아직도 비밀에 베일에 쌓여있고 꽁꽁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7시간이 결국은 거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제 말씀하셨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네. 7시간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렇죠. 탄핵의 주역 중에 한 분이 김성태 민주당에서 의원이었죠. 문제를 네.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수요일 날 저녁 6시 36분에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잡혀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야 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국민을 다시 송환되어질 수 있도록 애교적 또 판문점 이런 군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걸 해줘야 애청자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하지 사람은 않았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했냐 라는 것으로 등식화시키려는 자신들의 경험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이상한 관점에서 이걸 풀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안 의원님은 상당히 균형적인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지난 23일 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밤 9시 40분에 결국 북한군이 우리 이모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 군 당국이 SI 그러니까 감청을 통해서 그걸 확인되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날 밤늦게 새벽에 밤 1시에 NSC가 소집이 되었죠. 관계 안보 장관 회의가 개최됐어요. 그렇죠. 네. 그 안보 장관 회의는 개최되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그 무고하게 총살을 불태워진 그 상황을 왜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1시는 첩보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 있었고요. 거기서 맞춘 다음에 다음날 8시 30분에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셔야죠. 띄엄띄엄 김성태 역시도 띄엄띄엄 이런 퍼즐의 조각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설명해버리면 민주당 서른 전 최고위원의 말씀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현주소에 이 상황의 엄중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내전 상태 그러니까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왜 깨우냐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6시간 동안 그 긴박한 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라면은 그 실종자 이모 공직자는 그렇게 총살에 불태워졌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죠. 주진우 기자도 여기 좀 정인으로 있으니까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30시간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초 단위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하고요.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십시오. 이미 그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수십 번 밝혀지고 또 진행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밝혀지고 국가 기록을 지금 꽁꽁 숨겨두지 않습니까? 30몇 동안 못 보도록.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시간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 10시간 그 여기까지 부분을 공개하자고요. 그렇게 자. 비교해서는 안 되는 서로 거예요. 공개하자고요. 그럼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서로 공개하자고요. 김성태 의원님. 네. 아니 근데 저기 국민의힘에서 7시간 세월호 7시간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공개할게요. 네. 세월호 7시간 공개하십시오. 문 대통령의 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을 공개하자는 얘기는 또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저는 저 자신도 공개 국가기록원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 다 공개하라고 그게 이렇게 숨겨져 주장해 있는 주십시오.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30년 동안 못 보게 지금 알겠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알았어요. 지금 현재 알았다니까.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만 좀 해주세요. 어떤 수당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다 보세요. 요건 자, 있잖아요. 자, 국가기록은 자, 기록을 보기 위해 좋아요. 가지고 지금 저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죠. 이걸 왜 그건 감춥니까? 맞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 자 서로한테 서로한테 덕담 그리고 국민한테 추석이니까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얼른 좀 다정하게 좀 해보세요. 다정하게. 자 다정하게 김성태 보수당 대표님.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에 이분도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원래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게 읽힙니까? 예. 자 그러니까 덕담. 대체로 덕담. 그래서 좀 네. 아, 이제 그게 읽혔어요? 이렇게 덕담.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당권을 준비하고 또 그런 뭐 활동을 하시더라도 알았으니까. 또 이렇게 여야 관계를 잘 상생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지 이렇게 전투적 관계로 가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덕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졌어요 지금. 2014년 네. 국회의원 300명 전체 의원 중에서 베스트 드레스 상을 수상하신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이요? 네. 오늘 그 모습이 다시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아, 오늘 요새- 정말 드레스가 아주 네. 어울리시고요. 네.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동네 형님 만난 아주 기쁜 그런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으르렁 좀 됐어요. 표현이 좀 다소 가했으면 용서를 해주시고요. 그래. 김성태 의원님 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힘을 서로 모아주십시오. 모으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두 분 잘 감사했습니다. 보수합시다. 김성태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얼른 인사하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예년만 못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